저는 평범한 주부 서연입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살고 있죠. 시어머니 은숙과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2살 배기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2시마다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입력음이 들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소리가 났죠. 삐삐삐.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리는 그 소리.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에서 깨곤 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별것 아니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은숙은 달랐어요. 며칠째 계속되는 소리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려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셨죠. 새벽마다 반복되는 그 소리 때문에 온 가족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시아버지도 이상하다며 보안회사에 문의해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CCTV부터 확인해보자고 은숙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괜히 더 무서워질 것 같아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침내 CCTV를 확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은숙과 저는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새벽 2시 영상을 되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성이었죠. 그 남자는 현관문 앞에 서서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손놀림이었어요. 은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을 아느냐고 말이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제 전 남편이었어요. 분명히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은숙이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더욱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조차도 결혼 후에야 알게 된 번호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은숙은 계속 추궁했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과거의 일을 들춰내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밤마다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전 남편이 나타나곤 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가 복수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정말 힘든 이별을 했거든요. 이혼할 때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계속 새벽에 비밀번호만 누르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저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려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아이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시아버지도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온 걸까요?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거실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시아버지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은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전 남편의 짓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의 과거에 대해 아는 남자가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고백하셨어. 시아버지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나타날 차례였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며 비웃었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내 손바닥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던지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과 가게를 담보로 잡혔다는 계약서였어요. 빚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집도 시아버지 가게도 모두 자신 것이라며 으스댔습니다. 은숙이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일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전 남편이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경찰을 부르면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도 모두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이 찾아올 거라며 협박했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을 말하는 건지 무서웠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바라봤어요. 전 남편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을 제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전 남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말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는 당황하며 입을 다물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백했어요.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전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이 거짓이었던 거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똑 들릴 뿐이었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카드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협박의 무기로 쓰려던 비밀이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그는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힘든 얘기를 꺼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무기가 없어진 셈이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을 부르든 언론에 알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린 거였죠. 협박으로 얻으려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은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서 전 남편을 노려봤어요. 경찰을 부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문이 닫히자 온 가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거였어요. 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눴어요. 비밀은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협박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때로는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큰 약점이 되거든요.